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브리핑인데요. 오늘은 정의당 특별위원회 전격 회부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특별위원회 지금 11월 26일 기준으로 총 17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총 17개의 특별위원회는 향후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특별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신지를 당원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염두에 더 주시고요. 먼저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는 박창진 대한항공 갑질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땅콩 해항의 주인공이었던 박창진 님이 맡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홍콩에 다녀오셔가지고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당원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진 국민의 노동조합 특별위원회는 갑질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고요. 지금 위원장은 김조광수 대표가 맡고 계신데요. 김조광수님은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만든 청년필름이라는 곳에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조광수 위원장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던 분으로 유명하시고요. 지난번 이제 심상정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조광수 위원장의 활약상을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도입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특별위원회입니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원내 정당 중에서 최초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철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2의 학생인 노서진 당원님이 맡고 계십니다.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에는 그동안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청소년들의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18세 선거권이 이번 선거 패스트 트랙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정의당의 중요한 특별위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25세에 제한되는 피선거권은 법안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청소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5세 이하의 피선거권도 획득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먹거리 안전특별위원회입니다. 강기갑 대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기갑 대표가 맡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몸에 유용한 생물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다양한 정책 포럼 등을 열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맡고 계시고요. 흔히들 이제 공수처 법안만 통과되면 사법개혁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가장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사법제도 자체, 그리고 사법제도와 얽혀있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권력층을 국민 앞으로 데려다 놓는 길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수처 법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은 특별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연대 임금특별위원회고요. 지난번 대표 선거에 출마하셨던 양경규 위원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양경규 위원장님은 공공연맹 위원장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얼마 전에 부산 지하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지하철이 전태일 노동자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부산 지하철에 다니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370억의 임금을 내놓으면서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연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산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사회연대 임금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을 쭉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어떤 빛나는 그 연대 전략을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양경규 위원장님께서 그 선두에 서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정치특별위원회입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감독으로도 유명하고 지금 한 4, 5만의 그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브로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장혜영 감독이 지금 미래정치특별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심상정 대표를 깜짝 초대한 걸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심상정 대표한테 대표님하고 싸워도 되냐?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후에 향후 추가 주목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정치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안보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군 준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준장이 얼마나 이렇게 큰 그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군 준장을 역임한 분이 정의당 혹은 진보 정당에 입당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준장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병록 제동님은 유라시아 평화 아카데미라는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한국 사회의 평화와 안보가 만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온 분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안보특별위원회를 맡으신 만큼 정의당에는 김종대 그 의원님뿐만 아니라 유력한 안보와 그 평화의 수호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당적을 가지지 않은 분인데요. 이번에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왜 노동인권안전이냐라고 했을 때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전에 경주에서 무소속 후보로 지난 총선에서 출마한 바가 있고요. 그 당시 그 16% 정도의 무소속 후보로서는 놀라울 만한 성과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꾸준히 그 이후에도 경주에서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노동 인권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영국 변호사님이 그 한국 사회 노동 인권 안전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빛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현정 기후위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은 사실 또 미세먼지가 잠잠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년이 되고 봄이 돌아오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는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로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현정 그 위원장님은 전 대표단 때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환경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생태 문제 관련해서는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꾸준히 당에서 성장해온 그 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앞으로 그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주실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익중님입니다. 김익중님은 탈핵에너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은 유일하게 비당원이십니다. 비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위해서 이제 탈핵에너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아주셨는데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저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탈핵에너지 관한 문제나 혹은 방사능 관련한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연사를 초청하실 일이 있으면 김익중 교수님 꼭 모시면 강연이 대박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이자스민 그 위원장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스민 의원의 입당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전에는 다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내 정당들도 다문화 인권특위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저희는 특별하게 다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많이 검색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인숙 여성안전특별위원회입니다. 박인숙 위원장님은 기존에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설리 구하라 사태를 보듯이 여성안전 문제는 굉장히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아픈 죽음들이 없도록 박인숙 위원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호진 위원장님이십니다. 정의당 전 대변인을 맡았던 정호진 위원장님은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정언론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뭔가 언론과 싸울 것 같은 느낌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짜뉴스 문제가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분이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정호진 위원장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입니다. 이영석 전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데요. UN 장애인권 권리 협약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이미 192개국이 만장일치로 UN에서 통과된 권리협약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2009년에 이미 발효가 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이영석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입니다. 아직까지 당원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 이은주 위원장님은 1993년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이죠.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이고요. 이제까지는 지하에서 암약해 왔다면 지상에서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약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류은숙 전 여성위원장님이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유리천장 깨기 특별위원회를 맡았는데요. 82년생 김지영 영화 굉장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요. 유리천장은 단적으로 82년생 김지영이 왜 사회로 다시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김지영들이 다시금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유리천장을 깰 수 있도록 유은숙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총 17개의 특별위원회를 살펴봤습니다. 17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차별이 해소되고 불평등을 흑파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고 보여지고요.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위원회의 활약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